조합시다. 그러니까 시간표 3시간 늘려도 괜찮아. 이게 중국 조합이 어려워요. 결국은 그냥 외워서 풀게 될 텐데 왜 그렇게 외워야 되는지 이해를 하고 가는 것 같아요. 그냥 외우는 게 다르니까. 뭐 저런 것도 좋아. 나의 잘못이 아니라니까. 얘가 바보 같은 거지. 되도록이면 끝으로 안 가야겠어. 되게 극단적이야. 나를 보고 많이 와라. 자, 기운의 NHR이라고 쓸 건데 이게 그 어느 상황에 NHR을 써야 되는지를 먼저 보고 가야 돼요. 결국은 중복 조합인데 조합이니까 뭘 만들고 싶은 거 모르겠어. 뭐 집합을 만들고 싶은 거야. 근데 문제는 그 안에 중복되는 게 있어. 그 표기가 원래 A가 2개 있든 3개 있든 4개 있든 집합의 표기에서는 A를 한 번만 쓰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중복 조합에서는 그냥 A가 써진 공처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뽑는 경우가 막 이런 경우가 생길 거야. A를 3개 뽑고 B를 2개 뽑고 C를 3개 뽑고 막 이런 거 있어. 뭐가 좀 이상해요. 어쨌든 뽑힌 상태는 집합이라고 기억을 해두시고 중복을 활용하게 중복 활용해서 뽑아요. 뽑은 다음에 뽑아져 있는 상태는 이제 구별하지 않겠다는 거야. 순서상이 아니라 집합이. 그래서 얘네는 계산 공식이 따로 없고 그러한 상황을 조합으로 바꿔서 계산하는 게 핵심이죠.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공식이 조합밖에 없어가지고 이 조합으로 바꿔내는 아이디어가 되게 중요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바꿔내는가, 바꿀 수 있는가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떤 A라는 집합이 있는데 원소 2개가 있어요. 1, 2 여기서 중복 성형해서 중복을 허용하여 1, 2, 3까지 할까요? 중복 허용해서 2개를 뽑아라. 1, 2, 3밖에 안 써있지만 1이 하나, 2가 하나, 3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1이라는 한 종류가 있고 2라는 한 종류가 있고 3이라는 한 종류가 있고 1이 써있는 공이 여러 개, 2가 써있는 공이 여러 개, 3이 써있는 공이 여러 개처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중복을 해드릴게요. 그런 상태에서 몇 개를 뽑아라? 2개를 뽑아라. 그럼 분명 1과 2를 뽑을 수도 있고 1과 2를 뽑을 수도 있고 1과 3을 뽑을 수도 있고 2와 2를 뽑을 수도 있고 2와 3을 뽑을 수도 있고 3과 3을 뽑을 수 있단 말이죠. 이 경우의 수 다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이거 어떻게 세? 라고 생각했을 때 셀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세냐면 1, 2하고 1, 3하고 2, 3의 아이디어는 잘 보시면 조합이에요. 1, 2, 3 중에 서로 다른 2개를 뽑았기 때문에 조합인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복된 애들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순서상에 앞에 있는 애들은 그대로 주고 순서상 뒤에 있는 애들에다가 전부 일반분 넣어요. 그럼 일반분들 다시 써. 1, 2도 있네. 1, 3이 있네. 1, 4가 있네. 2, 3이 있네.
그냥 1대1로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린 이걸 세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치 어떤 모양이냐면 분명 1, 2, 3밖에 없었는데 원소가 하나 추가돼 버리면서 1, 2, 1, 3, 1, 3, 2, 3, 2, 3, 3, 4를 뽑는 것과 완벽하게 똑같다는 거죠. 이해가 됐어요? 자, 그래서 이 경우의 수를 우리가 서로 다른 세 개 중에 중복을 활용해서 두 개를 뽑는 3H2라고 했을 때 이건 이제 조합으로 바꿔야 되는데 자, 두 개를 뽑는다는 건 마찬가지죠. 여전히 두 개를 뽑았는데 원래는 몇 개처럼 보였는데 세 개처럼 보였는데 플러스 1을 했더니 4가 등장하면서 하나 늘어난 것처럼 보였단 말이야. 그러면 4 콤비네이션 2로 같은 거죠. 혼자 4 콤비네이션 2를 어떻게 늘상 이렇게 배열해서 찾아낼 건가? 그렇지는 않고 생각 잘해봐요. 첫 번째 자리는 플러스 0이라고 했고 두 번째 자리는 플러스 1이라고 했거든요. 1이 1 됐고 2가 3 됐고 3이 4 됐죠. 내가 갖고 있는 숫자의 끝자리에다가 플러스 1을 한 것과 동일하죠. 그러면 내가 두 개를 뽑았기 때문에 끝자리는 플러스 1이 됐단 말이야. 플러스 0, 플러스 0. 그래서 세 개가 있었으나 하나를 더해서 두 개를 뽑는 것과 같다. 세 개가 있었으나 하나가 더해지면서 두 개를 뽑는 것과 같다. 하나가 더해진 이유가 뭐냐? 플러스 0, 플러스 1 때문에. 하나가 더해지는 이유 플러스 0, 플러스 1 때문에. 공유하죠. 또 해볼게요. 3H3입니다. 중복항에서 뭐를 몇 개를 뽑자? 네. 3개를 뽑자. 그럼 분명 일반 3개 넣을 수도 있을 거예요. 1, 1에 2도 가능할 거고 1, 1에 3도 가능할 거고 맨 마지막 증상력은 아마 3, 3, 3일 것 같은데 이걸 다시 조합으로 바꾸고자 얘네를 건드려주는데 아까처럼 첫 번째 자리는 그대로 둬요. 근데 중복을 피하고자 이런 일을 벌이는 거잖아. 두 번째 자리는 1을 더해요. 여기 있는 1은 2로 바뀌겠지. 그럼 여기다가 1을 더해도 2는 중복이 뜯는단 말이야. 여기에는 2를 더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이 순서로 배열을 했을 때 항상 맨 앞자리는 그대로 있고 두 번째 자리는 플러스 1, 세 번째 자리는 플러스 2가 되니까 이제 중복되는 별이 하나도 없다는 거지. 그럼 1, 2, 3은 이제 뭘로 보여야 돼? 3, 3, 3. 그렇지. 3, 4, 5로 보여야 되는 거지. 나한테는 뽑을 수 있는 게 3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3개가 이제 몇 개로 보이냐면 5개로 보이고 그 5개 중에 3개를 뽑아야 되는데 왜 5개냐가 제일 중요하다. 왜 5개냐? 내가 몇 자리의 수를 뽑기 때문에 몇 개를 뽑기 때문에 3개를 뽑기 때문에 3개 뽑기 때문에 플러스 0, 플러스 1, 플러스 2를 한 거지. 얘가 0이었기 때문에 3개인데 플러스 1로 끝낸 거야. 그죠? 그래서 3에다가 301을 더한다. 3개로 3H4라고 해보죠. 1, 1, 1, 1, 1, 1, 1, 2 뽑겠죠? 끝에 가면 3, 3, 3, 3이 되겠지? 그럼 이제 첫 번째 자리는 플러스 0,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4, 플러스 3 1, 2, 3자 1대 1로 되겠네. 맨 끝에 붙는 것도 3, 4, 5, 6 이렇게 되는 거지. 3개 있었는데 내가 몇 개를 뽑기 때문에 4개를 뽑기 때문에 플러스 3까지 가는 거죠. 여전히 4개를 뽑고 있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여기에서 NHR을 바꿔 푸는데
몇 개를 뽑는다는 개념은 똑같다? 알기를 뽑는다는 개념은 똑같다. 이건 똑같은데 A개가 더 이상 A개가 아니다. 늘어났다. 정확하게 얼마큼 늘어났냐 그러면 R자리를 뽑기 때문에 플러스 0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맨 끝에 있는 녀석은 R이 더해지는 게 아니라 뭐가 더해진다? R-1. 이거 외우셔야 돼요. 나중 되면 결국 여러분들이 이게 왜 이렇게 생성되는지 잊어먹고 N하고 R만 공부한 다음에 그냥 돌리거든. 그냥 그래도 답은 맞아요. 이해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자, 그래서 뽑는 하나의 원칙입니다. 이거 이제 잘 써주세요. NH R이니까 1, 2, 3, 땡땡땡 해서 나한테 N개의 원소가 있었다니. 그래서 중복 포용해서 뽑아봐 했더니 1 해서 총 몇 개를 뽑는다? 날개를 뽑는다. 맨 마지막은 N 해서 N으로 끝나겠죠. 1을 알게 뽑는 것과 N을 알게 뽑는 것 전부 1대1로 대응을 시키기 위해 1, 2, 3, 4 이렇게로 바꾸어준다는 거지. 네. 첫 번째 1한테는 더하기 0, 두 번째 1한테는 더하기 1, 그 다음은 더하기 2. R번째 자리는 하나 모자라니까 얼마를 넣어야 R-1을 더해야 되는 거겠죠. 1, 2, 3, 4 하나 보면 여기 뭐 R로 끝나겠네. 이제 R-1을 하니까 끝에 있는 N의 배열은 N 플러스 1, N 플러스 2 하다 보면 맨 마지막은 N에다가 뭘 더해? R-1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원소가 1부터 시작해서 몇 개 있는 것처럼 뭐야? N 플러스 R-1개 있는 것처럼 뭐야? 거기서 R개를 뽑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경우에서 1, 2, 땡땡땡 N 플러스 R-까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N 플러스 R-에서 목표는 하지 않고 R개 뽑아. 이가요? 자, 53번이지. 어렵습니다. 쭉 들어야 돼요. 자, 중복조합의 대표 유형 중에 하나인데 기명투표와 무기명투표라는 게 있어요. 기명투표와 무기명투표는 뭐가 다른가? 기명투표는 투표하는 사람의 용지에 자기 이름이 써있는 거. 자기 이름이 써있는 거. 그럼 만약에 A하고 B 두 명의 후보자가 있어. 근데 선거를 펼쳐봤더니 3대 2로 A가 이겼어. 근데 만약에 A를 뽑은 사람이 A, B, C고 B를 뽑은 사람이 D이다. 이런 것하고 A, B, D가 뽑고 C가 뽑았다. 자, 이 둘을 다르게 보는 게 기명투표예요. 누가 뽑았는지 안다면 뽑은 결과는 똑같지만 누가 뽑았는지는 다른 거잖아. 다르게 본다는 거야. 이걸 기명투표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무기명투표면 투표용지에 자기 이름이 써있지 않잖아요. 그럼 누가 썼는지 모르잖아. 뭐만 남게 돼 있어. 3대2라는 결과만 남게 되겠죠. 이게 무기명투표. A만 중복해서 3번 뽑았고 B가 중복해서 2번 뽑히는 중복조합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명투표는 기억하셔야 돼요. 중복 수열입니다. 기명투표는 A한테 누가 썼고 B한테 누가 썼는지 다 달라. 무기명투표는 누가 썼는지 몰라. 결과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냥 누가 몇 번 뽑혔는지 결과만 남는다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맨날 이쪽에 정성을 봅니다. 3명의 선거인이 2명의 후보자에게 투표하는데 그것의 개표 결과를 예상해봤을 때 기명투표는
중복순열입니다. 선거인 3명이 있고 A 또는 B를 선택해요. 기명투표이기 때문에 1의 결과물, 2의 결과물, 3의 결과물을 다르게 보는 마치 순서상으로 동일하더라. 1의 선택이 A 또는 B죠. 근데 2의 선택도 A 또는 B고요. 3의 선택도 A 또는 B입니다. 자, 뭐랑 똑같아요 지금 이거? 그냥 함수의 경우에서 아예 똑같죠. 1번, 2번, 3번이 전부 A를 뽑을 수도 있어요. 그럼 상대방으로 A가 이기는 거지. 그죠? BBB 다 뽑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알겠어요? 그리고 1, 2가 A를 뽑고 3이 B를 뽑았습니다. 쓰면 A, A, B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2, 3이 A를 뽑고 3번이 있는 거예요. 1번이 B를 뽑았습니다. 투표 결과는 승자는 A가 맞지만 2대1로 뽑은 사람들을 고려했을 때 둘은 다르다는 거죠. 마치 함수처럼. 그래서 기명투표는 함수, 함수는 중복순열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근데 무기명이면 뭐만 남겠어요? 결과만 남겠죠. 자, 결과 어떻게 되겠어? AAA 가능이죠? 또 AAA B 가능, ABB 가능, BBB 가능. 자, 병문제 4개인데 내가 뽑을 수 있는 또는 뽑을 수 있는 대상 누구 또는 누구였어? A 또는 B였죠. 2명 중에 중복불명에서 몇 명 뽑아서 3명 뽑았지. 자, 근데 이것을 바꾸는 공식도 방금 한 것처럼 2에다가 3 빼기 1을 더한 콤비네이션을 만들어서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문제는 아까 내가 설명드렸던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지. A에다가 어떻게 B에다가 어떻게 플러스 1 플러스 1 그럴 때는 다른 설명 방법이 있고 또는 A를 1에 대응시키고 B를 2에 대응시키면 이건 마치 111, 112, 122, 222의 대응과 똑같잖아. 1하고 2밖에 없었는데 3개를 뽑은 거야. 1,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내가 3개를 뽑았기 때문에 0, 더하기 1, 더하기 2. 2 더하기 2처럼 보이는 거군요. 이렇게 바꿔서 세는 방법이 있지만 생각보다 불편하죠. 그래서 이 과정 생략하고 그냥 외우는 경우가 있고 그럼 이거 설명하는 방법이 없냐? 있어요. 이거. 자, 이거 설명하는 방법을 잘 들어요. 중복 허용에서 지금 아까 몇 개 뽑았죠? 몇 번 뽑았죠? 3번 뽑았죠? 자, 이거 어떻게 하냐면 방을 만들 거야. 뭐를 만들 거고? 방을 만들 건데 A하고 B하고 문자는 몇 종류? 2종류죠. 그 다음에 내가 몇 번을 뽑는다고? 3번을 뽑으면 4칸을 만들 거야. 그거 만든다고? 4칸을 만들어서 4칸 중에 한 칸을 막을 거야. 그 다음에 그 칸막이의 앞쪽에는 A를 쓰고 이쪽에는 B를 쓸 거야. 그러면 A, A, B가 뽑힌 거야. 자, 칸막이를 또 만들었어. 방을 만들었어. 첫 번째 칸을 막아버렸어. 그럼 칸막이 뒤에는 무조건 B를 써. 방을 또 만들어. 두 번째를 막았어. 앞에는 A, 뒤에는 B를 쓰는 거야. 방을 또 만들어. 맨 끝에를 막을 거야. A가 있어서 뽑는 거야. 그렇지? 방 몇 개 만들었지? 4개 만들었지. 4개 중에 하나만 뽑아내면 되는 거 아니야? 막을 방. 또는 문자를 쓸 3개의 방을 고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생각해야 돼. 방이 왜 4개가 됐지? 4개인 이유는 문자가 들어갈 방은 몇 개 필요? 3개 필요해. 칸막이가 들어갈 방 몇 개 필요할까? 1개 필요하지. 왜 1개? 문자가 몇 종류야? 2종류니까 그 문자를 구분할 칸막이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건 200이겠죠. 이거요? 자, 그러면 얘는 내가 뽑아야 될 방의 개수 R이지? 그치? 내가 뽑은 것 가능한 것이 2였지? 그럼 여기서의 도법은 NHR을 아까는 n 플러스 R-1의 컨비네이션 R로 봤는데 R-1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는 n-1에다가 R을 더해서 컨비네이션 R 하는 방법이겠지. 이겁니다. 자, 그럼 사실은 여기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였어요. 방의 이야기. 그럼 이거 ABC라고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3개 중에 중복고용에서 우리가 5개 뽑는다 칩시다. 방의 개수 몇 개? 문자를 위한 방 5개 뽑았네. 5개가 필요해. 문자 몇 종류? 세 종류니까 1과 2 사이에 하나 꽂아야 되고 2와 3 사이에 하나 꽂아야 되잖아. 세 종류니까 칸막이 몇 개 필요한 거야? 칸막이방 2개 필요해. 5를 이해하면 7개 중에 칸막이가 들어갈 방을 찾아도 되고 문자가 들어갈 방을 찾아도 돼. 이해 알겠어요? 이거 쉽죠? 이게 좀 더 이해되나요? 하나 내가 쉽죠? 이건 세제미신 보여드릴 테니까. 자, 54페이지. 자, 54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방금 설명드린 방과 칸막이에요. 1, 2, 3에서 중복을 허락할 6개를 뽑는다. 그림 1번을 한번 보시면 6개 뽑혀있죠. 중복 허용에서 1, 1, 1, 2, 2, 3 이렇게 뽑혀있단 말이에요. 얘네가 이제 어떻게 제시를 하냐면 1, 1, 1, 2, 2, 3을 동그라미로 바꿨죠. 얘네가 방이에요. 방. 방이 총 6개가 있고 그 방과 방의 사이사이에 화살표를 하나씩 찔러놨잖아. 그 화살표가 칸막이에요. 이거는 문자가 3종류 1과 2 사이에 칸막이 하나 2와 3 사이에 칸막이 하나를 찌른다라고 생각을 하면 칸막이는 2개가 필요한 거예요. 문자 3종류니까. 그렇죠? 그러면 문자의 배열이 총 6개가 되는데 칸막이 2개가 들어갈 방이 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해서 몇 개의 방이에요? 8개의 방 중에 칸막이 2개가 들어갈 방을 고른다. 8콤비니션 2가 돼도 괜찮고 문자들이 들어갈 방 6개를 고른다. 8콤비니션 6이 돼도 괜찮아. 이해하겠습니까? 자, 이게 칸막이와 방의 이름이에요. 자기네 학교에서 중국 좀 배웠다 그러지 않았니? 훑었어요. 아, 진짜 어떻게 훑으면 1도 몰랐네. 단장하겠네 정말 진짜. 이거는 설명을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도 어려워요. 적용 하나로 쉽지 않아요. 자, 보기 1번 2H3, 3H4를 계산하여라. 자, 2H3 내가 뽑을 수 있는 것이 총 몇 개 있고? 8개, 2개, 2개 있고 중복 활용해서 몇 개를 뽑겠다? 3개. 3개를 뽑겠다. 자, 그럼 3개를 뽑아야 되니까 3개가 들어갈 방 3개 있어야 되고 문자가 2종류면 그들을 구분할 칸막이가 하나 필요한 거죠. 칸막이 하나와 방 3개 하면 방이 총 몇 개 필요한 거예요?
4개 필요한 거고 4개 중에 칸막이 하나가 들어갈 방 하나를 결정한다. 42이어도 좋고 문자가 들어갈 방 3개를 결정한다. 43이어도 좋고 이해했수? 자 2번 3H4 문자 몇 종류? 세종. 3종류 몇 개 뽑아야 돼? 네. 4개 뽑아야 돼. 그럼 방이 기본적으로 문자 들어갈 방 4개가 필요한데 3종류다 보니까 칸막이는 몇 개 더 필요하다. 2개 더 필요하다. 6개 중에 4 결론적으로는 역시 4.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공식 퍽퍽 외우는 건 안 돼. 그 결과적으로는 공식을 외워야 문제를 풀 수 있지만 왜 그게 그렇게 적용되는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만 잘해낼 수 있으면 n에 들어갈 숫자가 뭐고 r이 들어갈 숫자가 뭔지만 구별해낼 수 있으면 최소한 문제를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자, 보기 2번. 똑같은 8개의 구수를 모양이 서로 다른 3개의 통에 나누어 놓는다. 그럼 이제 맨날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게 8H3인지 3H8인지. 구수는 8개가 있고 통에 나누어 놓는다. 그럼 니들이 진짜 뽑아봐야 된다는 거야. 계속 한 얘기지만. 구수를 쓸 수 있어? 구수에 이름이 없는데? 그렇죠? 통 3개를 나눠 넣어야 하니 A, B, C 이런 걸 써보라는 거예요. 써보셔야 아 내가 뽑을 수 있는 게 뭐구나 어떻게 구성이 되는구나 무슨 뜻이에요? A에 몇 개 넣겠다는 소리야? 3개 넣겠다는 소리야. B에 2개 넣고 C에 3개 넣겠습니다. 10개를 나눠 넣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A, B, C 문자는 몇 종류가 있고 3종류가 있고 결국 중복을 포함해서 우리는 몇 개를 뽑은 거니까 8개를 뽑는 거예요. 문자 몇 개? 8개 종류 3종류 칸막이 몇 개 필요해? 2개 필요해. 그럼 8 더하기 2하면 10개 중에 2개 뽑는 거야. 거기요. 같은 것을 포함한 수능은 뭐가 다른가요? 얘도 세야 돼. 아, 그리고 이렇게 자리를 바꿔도 집합이라서 의미가 없어요. 바꿔주는 순서상이니까 바꾸면 의미가 생기잖아. 얘는 그래서 애초에 집합이라는 표기 자체를 니들이 꼭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집합을 보더라. 이해가셨죠? 55페이지. 박시영 같은 학생을 위해 NPR, NPIR, NCR, NHR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절묘하게 배치해놨죠. 지금쯤 되면 헷갈린단 말이에요. 순열, 중복순열, 조합, 중복조합 4가지를 따져놨는데 실제 문제를 대하고 보면 그것이 그것 같아서 정확한 얘기예요. 그게 그거 같아요. 자신있게 구별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간단히 정리한다 했는데 안 간단해 보이죠? 졸라 복잡해 보여요. 순서를 생각한다,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다. 말 그대로 순서를 생각하니까 순서상이라는 얘기예요. 순서를 생각하는데 중복을 허락한다. 중복되는 순서상, 중복순열. 순서 생각하지 않고 집합을 뽑는다는 그 의미죠.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다, 조합. 순서 생각하지 않는데 중복은 허락하겠다, 중복조합. 자, 이를테면 서로 다른 세 문자 A, B, C가 있다고 하자. 이 중에서 두 문자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한다. A, B와 B, A를 다르게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의도 자체가 순서쌍인 거야. 그다음에 중복은 허용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순열이 되는 거고. 중복을 허락한 상태에서 두 문자를 일렬로 배열하겠다. A, B, B, A 괜찮고 심지어 A, A까지도 용인하겠다. 중복 순열이잖아요. 순서 생각하지 않고 두 문자를 택한다. A, B하고 A, C하고 B, C까지만 인정하겠다. C, B는 인정하지 않겠다. 집합이잖아요. A, B, A, C, B, C, A, A, B, B, C, C까지도 인정을 하겠다. 중복조합. 이해하겠어요? 자꾸 써보시고 나열해서 그 모양을 보셔야 판단이 됩니다.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96페이지 기본문제 3-10번 별표 5만 개 중복조합 핵 대표 문제. 다 이 문제에서 출발한다고 보셔도 되지 않아요. 자, 방정식 x, y, z, w는 10에 대하여 음할인 정수의 개수와 양의 정수의 개수를 다룬 방법이 약간 다르거든요. 그래서 1번 음할인 정수에 먼저 볼게요.
이 문제를 만나면 가장 먼저 뭘 하시냐면 순서상 하나를 뽑아요. 니들이 직접. 자, 가장 만만해 보이는 10,0,0,0 괜찮을까요? 네. 자,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이 10을 내가 x를 뽑아낸 횟수라고 생각하시고 x를 10번 뽑아요. 짠. 1대1로 대응을 하는 거죠. 만만한 애가 또 있어. 2, 3, 2, 3, 2 뭐 이런 애가 있을 수 있죠. 이거 본인은 직접 곱습니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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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y,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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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w. 자, 이렇게 집합 2번만 쓰면, 아니 1번만 쓰면 감이 와요. 어떤가요? 내가 뽑을 수 있는 문자는 몇 종류였지? 4종류였죠. 4종류에서 중복 포함해서 몇 개 뽑았을까? 몇 개 뽑았어? 80이야. 그렇죠? 얼마나 쉬워요? 방 몇 개 만들래요? 진짜? x하고 y를 구분해야 되고 y하고 z를 구분해야 되고 z하고 w를 구분해야 되잖아. 문자가 4종류니까 한 마리는 3개 필요한 거야. 방을 몇 개를 만들어 보죠? 13개를 만들어 가지고 13개 중에 컴마기 맞고 컴마기 맞고 컴마기 막아가지고 x를 써놓고 y를 써놓고 z를 써놓고 w를 써놓으면 끝이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식당 커뮤니케이션상 하잖아. 이해합니까? 왜 3이에요? 컴비네이션 잘해야 되는 거. 항상 맞지? 컴마기 3개. 아, 이해했어요? 자, 그래서 나중에 그냥 외우더라고. x, y, z, w 응아리 정수니까 안 뽑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뽑을 수 있는 4개 중에 중복 포함해서 몇 개 뽑자. 몇 개 뽑자, 사이즈. 그냥 외우지 말고 써보고 하시라는 거예요. 쓰면 오류가 없어요. 한 번이라도 쓰면 실제로 뽑아보시고. 자, 아래쪽에 유즈 3-22번. 방정식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8에 대한 다음을 구하여라. 응아리 정수의 개수를 구하래. 머릿속에 8대 0대 0을 상상해. 8대 0대 0을 실제로 늘어나 보면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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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같은 거지. 그다음에 뭐 2대 2대 4 같은 것도 괜찮잖아요. x 2개, y 2개, z 4개. 그럼 나는 뽑을 수 있는 문자가 몇 종류였고? 문자가 몇 종류였고? 3종류. 3종류에서 중복 활용해서 몇 개 뽑는 거야? 8개 뽑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3H8 쓰신 다음에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m 플러스 r 마이너스 1 콤비네이션 R의 변화된 방법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게 맞고 몇 종류를 뽑을 수 있었고 몇 개를 뽑았는지를 구별해도 답은 맞춘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 문자 몇 종류였으니까 3종류였으니까 칸막이 몇 개 필요해요? 꽤 필요하죠. 칸막이 2개랑 문자가 들어갈 거 8개랑 해서 몇 개 중에서 10개 중에서 2개를 뽑든 10개 중에서 8개를 뽑든 그런 대로 뽑으시면 이해갑니까? 2번 양의 정수회. 양의 정수회를 또 얘기하자 달라. 왜 다르냐? 방금 보셨지만 우리가 심령명령은 인정을 했거든요. 심령명령 인정했는데 이제 이게 양의 정수회로 바뀌면 얘는 안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이걸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그러면 안 뽑히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적어도 한 번 이상씩은 뽑혀야 된다는 거지. 그럼 뭘 해주겠습니까? x하고 y하고 z하고 w를 하나씩 미리 뽑아놔. 미리 뽑아놔. 야, 나 다 해서 10개 뽑을 건데 4개가 이미 뽑혀있네. 몇 개만 더 뽑으면 돼. 6개만 더 뽑으면 되는데 그 6개는 x로 6개를 다 채워도 괜찮겠죠. 결론적으로 x는 7번, y 한 번, z 한 번, w 한 번이니까
이게 7대 1대 1대 1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잘라놓은 이 옆에를 한번 보시면 걔는 사실 내가 미리 하나 뽑아놓은 걸 제외하면 응용명령만 거랑 똑같잖아. 그러면 여기 이제 x 두 개 뽑고 y 두 개 뽑고 z 하나 w 하나 뽑고 이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사실은 x가 3개, y가 3개, z가 2개, w가 2개지만 4개를 잘라놓고 남은 이 부분에서는 둘둘에 하나하나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자, 그러면 얘네들의 개수를 뭐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w 프라임쯤이라고 봤을 때 다해서 몇 개 뽑은 거야? 6개 뽑은 거밖에 안 되잖아. 미리 4개 뽑혀 있으니까. 중복호용 가능한 게 4종류 있고 4개 중에 중복호용에서 몇 개를 뽑았으니 6개를 뽑았으니 여기서는 잘 지우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을 내가 몇 개를 그려놨냐면 총 8개를 그려놨거든요. 이것도 칸막이를 쓰기는 쓸 건데 아까 그 방하고 약간 달라. 왜 그러냐면 얘는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공과 공 사이밖에 없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 아까 반각 칸막이 같은 경우에 A하고 B하고 C를 배열해봐 그랬는데 내가 만약에 칸막이 2개를 연속으로 쳐 앞에 있는 칸막이 앞에는 A를 쓰고 칸막이와 칸막이 사이에 B를 써야 되는데 지금 B칸이 없잖아. B는 건너뛰고 C만 쓰겠다 이런 얘기거든. A하고 C만 보겠다. 근데 지금처럼 공 10개를 배열해놓고 공과 공 사이 공과 공 사이에 칸막이를 연속으로 집어넣고 사이에는 반드시 공이 하나 있지. 그러니까 이게 양의 정수회랑 맞는 그림이거든. 이해하겠어요? 10개, 공이 10개니까 빈칸 몇 개 생겨? 빈칸 몇 개 생겨? 9개 생길 거 아니야. 9개 중에 X, Y, Z, W 구분해야 되니까 칸막이 몇 개 꽂으면? 3개를 꽂으면 X들을 막 쓰고 Y를 쓰고 Z를 쓰고 W를 쓰면 선택이 안 되는 경우는 없다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자 그러면 공이 10개 있었으니 빈칸은 몇 개가 있었고 9개가 있었고 9개 중에 몇 개만 더 뽑으면 3개만 더 뽑으면 있구나. 이해되겠어요? 이게 양의 정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편할 때가 있으니까 뭐 기억해두면 나쁘지 않고 이게 안 떠오르면 이걸로만 하셔도 사실 충분합니다. 미리 뽑아놓고 몇 개를 더 뽑자 정도의 아이디어면 충분히 진행할 수 있어요. 이거는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기본 3-10번이 아주 매우 대표 문항이에요. 꼭 기억을 하시고 자, 57페이지로 갑니다. 서로 같은 공 7개를 서로 다른 상자 3개에 나누어 놓으려고 한다. 자, 이제 상자들이 구분이 되는 거죠. 공은 구별이 안 가요. 1번, 빈 상자가 있어도 된다고 할 때 넣는 방법의 수. 자, 서로 다른이라는 말을 들으면 구분을 먼저 선제적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아, 상자 A가 있고, 상자 B가 있고, 상자 C가 있구나. 그럼 그 상자에 무슨 공이 들어갔느냐는 판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공의 종류는 없으니까. 공은 다 같은 종류가 됐습니다. 내가 결과적으로 이 ABC라는 통에다가 서로 같은 공 7개를 나누어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A에 들어간 공의 개수, B에 들어간 공의 개수, C에 들어간 공의 개수 다 합해서 몇 개가 된다는 거예요? 7개가 되면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면 7대 빵 대 빵 가능하죠. A 3대 다 넣는 거. 또는 3대 4대 빵 가능하죠.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연상을 해야 돼요. 아, 내가 A를 몇 번 뽑았구나. 7번 뽑았구나. A를 3번 뽑았고 B를 4번 더 선택하면 되겠구나. 이거 합니까? 자, 문자의 배열을 위한 방 몇 개?
경우수 뭐예요? A 또는 B 또는 C 선택 몇 개 가능? 3개 가능. 거기서 실제로 몇 개 뽑았어? 7개를 뽑았지. 공식 외워진 대로 3 더하기 7 빼기 1 컴비네이션 7 이렇게 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좀 더 오래 기억을 하려면 왜 이게 이렇게 되는지, A하고 B하고 C 3개의 문자니까 칸막이가 몇 개가 더 필요해? 2개 필요한 거잖아. 얘네가 들어갈 방 7개가 이미 있는 상태. 7 더하기 2 하니까 9개 중에서 칸막이가 들어갈 방 2개를 고르거나 아니면 A, B, C 문자가 들어갈 방 7개를 고르거나, 둘 중에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1번 빈 상자가 있어도 된다고 할 때에는 해 중에 누구를 허용하기 때문에, 0을 허용하기 때문에 음알인 정수의 문제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죠? 근데 2번 빈 상자가 없도록 0 허용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두 번째에서 풀었다? 무슨 문제야? 양의 정수 문제랑 똑같은 거잖아. 그러면 최소한 몇 개씩은 뽑혀 있어야 돼. 하나씩은 뽑혀 있어야 돼. 그럼 하나씩 써놔. 하나씩 써놓고, 나는 이렇게 뽑을 건데 미리 3개를 뽑아놨다 이거야. 몇 개만 더 뽑으면 돼? 4개만 더 뽑으면 되잖아. 그 4개를 A라고 써도 괜찮겠고, A, B, B, C라고 써도 괜찮겠고, 어떻게 써도 괜찮다는 거죠. 이 경우에서는 중복 허용 가능한 A 또는 B 또는 C 3개에서 중복 허용하여 몇 개를 뽑겠다? 4개를 뽑겠다. 그죠? 이렇게 보셨죠? 아니면 공이 총 몇 개 있었는데 1, 2, 3, 4, 5, 6, 7개 있었고, 빈칸이 몇 개 있는데 6개 있는데, 그 공들을 구분할 칸막이 2개를 찌를 거다. 칸막이 앞에 A, 칸막이 사이 B, 칸막이 뒤에 C라고 생각하면 칸막이가 연속해서 결합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 이상의 공이 선택이 된다는 거죠. 그럼 7개 덕분에 빈칸 6개 있었으니까 6개 중에 칸막이가 들어갈 2개만 골라내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6컴비네이션 2라고 계산하셔도 무방하다. 왜냐하면 얘는 어차피 6컴비네이션 다 있습니다. 이해하세요? 자, 3번. 넣은 공의 개수가 아까 홀수가 되도록. 이게 좀 짜증나요. 이 문제가 요즘 되게 많이 나오는데, 넣은 공의 개수가 각각 홀수가 된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써볼게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치를 때 이게 홀짝의 이야기가 나오면 얘네를 바꿔줘야 되는데, 자, 이것도 본인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완벽하게 본인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A라는 녀석을, B라는 녀석을, C라는 녀석을 표현을 하는데, 자, 2K에 더하기를 잡는 게 편한 친구가 있을 거고, 2K에 마이너스 1을 잡는 친구가 편할 수 있어요. 그럼 둘이 무슨 차이냐? 엄청난 차이죠. 자, 이렇게 됐을 때는 K하고 L하고 M은 음알인 정수입니다. 왜냐면 홀수니까 우리가 뭐부터 표현할 수 있어야 돼? 1부터 표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1을 표현하려면 K하고 L하고 M은 전부 얼마가 들어가요? 0이 들어가야 1이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근데 얘는 여기 0 들어가면 난리나요. 마이너스 1이 나오거든. 이렇게 잡는 방식은 K하고 L하고 M이 무엇이다? 양의 정수가 된다라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둘 중에 뭘로 푸는 게 편한지는 본인 성향 따라 다 다른데, 내가 좀 더 권하는 방식은 1번 방식이에요. 당연히 이 방법을 하나라도 줄여놔야 돼. 자, 그래서 얘네를 슥슥슥 대입합니다. 대입하면 2K, 2L, 2M이 나올 거고요. 좌변에 3 생겼으니까 옆으로 넘기면 뭐밖에 안 남아요? 4밖에 안 남고, K 더하기 L 더하기 M은 2라고 써둔 상태의 음알인 정수해가 된 거죠. 그러면 내가 뽑을 수 있는 건 K 또는 L 또는 M 세 종류인데, 세 종류에서 중복 활용해서 몇 개를 뽑고 싶다? 2개를 뽑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면
K, K도 가능할 거고 K, L도 가능하고 그렇겠지. 그러면 중복 허용 가능한 3개 중에 중복 허용체 몇 개를 뽑자? 2개를 뽑자가 되는 거예요. 2개 나오면 5, 1 빼면 4, 1면 2로 계산하면 6개가 정답이 되는 거겠죠. 두 번째, 선생님 저는 이게 편한데요? 편한데 보세요. 이 K하고 2L하고 2M하고 여기서 10이 나와야 돼요. K하고 L하고 M을 더해서 5가 나와야 돼요. K 더하기 L 더하기 M은 5이 자연수해를 갖는 방정식의 해이겠죠. 자연수. 0은 허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엇을 미리 뽑아놓고 K하고 L하고 M을 미리 하나씩 뽑아놓고 총 5개를 뽑아야 되니까 몇 개만 더 뽑으면 되나? 몇 개만 더 뽑으면 되나? 너무 똑같아졌네요. 3H. 아니면 K, L, M 써있는 공이 몇 개 있다? 5개 있고 공과 공 사이의 간격이 몇 개 있다? 4개 있다. 4개 중에 한 마디가 들어갈 감천에서 내주죠. 원로 푸는 경우는 다 똑같습니다. 근데 조금 더 추천드리고 싶은 건 1번이에요. 일반성을 위해서. 자, 밑에 유제 보세요. 서로 적어서 하면 적어주세요. 우아학교 요즘 문제 어마어마하시고 이 양반이 조금 나가야 됩니다. 여기서 자, 유제 3-13번. 서로 같은 장미 15송이를 서로 다른 꽃병 4개. 자, 아까 그 위에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공이 똑같았던 것처럼 장미가 똑같기 때문에 장미 1번, 장미 2번 이런 식으로 구분하지 않고 장미의 개수로만 판단한다는 뜻이에요. 또한 꽃병은 서로 다르죠. 꽃병에 이름 붙여야 되겠죠. 그러면 꽃병 A, 꽃병 B, 꽃병 C, 꽃병 D라고 하고 이 문자를 꽃병에 꽂히는 장미의 개수라고 했을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합해서 몇 개를 넣으면 15개를 넣으면 되는 거죠. 그죠? 만약에 이 배열에서 내가 A 그러니까 A만 15번 뽑아. 15종이가 다 A 꽃병에 꽂힌다 이런 뜻이에요. B, C, D는 비어있고. 그죠? 다음 1번 빈 꽃병이 있어도 된다. 꽂는 방법의 수는 뭐냐? A와 B와 C와 D 중복하는 게 몇 개가 있고 4개의 문자가 있어요. 4개의 문자 중에 중복을 허용하여 나는 몇 개를 뽑으면 된다. 15개를 뽑으면 된다. 이제 좀 눈에 익었죠? 그러면 돼요. 2번 각 꽃병에 2송이 이상을 꽂아라. 뭐 한다? 뭐 한다? 미리 뽑아놓는 거야. 2송이씩 미리 채워놓고 자, 그 다음에는 그냥 A만 채워도 괜찮은 거 아니야, 이제는. 눈치 볼 필요 없는 거잖아. 그치? 이미 8송이는 뽑아져 있고, 꽂혀 있고, 몇 송이만 더 꽂으면 된다. 7송이만 꽂으면 된다. 그럼 여전히 A, B, C, D 4개 중에 중복 허용에서 몇 개는? 7개만 더 뽑으면 된다는 거죠. 자, 이해가 가시겠어요? 이해가 가시겠어요? 자, 58페이지. 여기만 생각하면 이제 쉽게요. 다 왔어요. 마지막 유형입니다. 이렇게 5만 개쯤 치시고. 근데 여기 무지하게 쉽게 해줘야 됩니다. 자, 3-12번 A. 정의역의 원소 1, 2, 3이고요. 공역의 원소 4, 5, 7이에요. 1번. I랑 J랑 다르면 FI랑 FJ랑 달라야 된대. 또 돌아왔어.
내가 이쪽에서 수업을 하면 안 되겠어. 들어와. 그러니까 난 인식해. 조금만 앞에 당겨서 가야 걸. 아, 이것도 20만 원 주고 딴 건데. 이거 천장 빵꾸내는 거 지쳐가지고 이태리 업자 아저씨 불러서 했더니 돈은 개 많이 받고. 깔끔하게 달아줬으니까 좋겠긴 하죠. 나라보니 엄청 메이드 차이나. 자, 1번 무슨 함수? 무슨 함수? 1대1 함수죠. 자, 1의 선택 4, 5, 6, 7 넷 중에 하나죠. 근데 2의 선택은 1이 선택과 무언가를 선택할 수가 없죠. 자연스럽게 하나 줄어들고요. 3의 선택 역시 자연스럽게 뭔가 하나 줄어듭니다. 4개 중에 중복 허용하지 않고 순서상을 작성하는 경우였죠. 순열이 1대1 함수의 경우였고요. 자, 두 번째 무슨 함수? 증가 함수. F1보다는 F2가 커야 되고 그것보다는 F3이 커야 돼. 그러면 누군가가 크다는 건 같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1대1 함수의 일종이기 때문에 일단 4개 중에 웬만한 몇 개를 뽑으면 3개를 뽑아내면 그들의 배열은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다. 반드시 배열의 순서가 결정나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뽑아주는 정도에서 그친다. 170개 이제 3번이죠. i보다 j가 크다면 fi보다는 fj가 크거나 같아야 돼요. 힌트는 증가함수가 조합이었다는 게 힌트예요. 증가함수가. 이건 증가만 있진 않잖아. 뭐들 있어? 같다로 있죠? 이건 뭐 단조 증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용어는 그렇고 조합은 조합인데 같은 것도 괜찮으니 중복 조합이구나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순서를 꼭 써요. F1보다는 F2가 크거나 같고 그것보다는 F3이 크거나 같다 이거거든요. F1 4, F2 4, F3 4 4, 4, 4 그죠? 4, 4거든요. 네. 4, 4, 6 네. 맨 마지막에 7, 7. 일단 여기서 답을 낼 수 있습니다. 네. 나한테 뽑을 수 있는 게 몇 개 있었지, 총? 4 또는 5 또는 6 또는 지금 4개 있었단 말이야. 근데 중복 허용해서 몇 개를 뽑은 것처럼 3개를 뽑은 것처럼 됐지. 자, 더하기 0 더하기 1 더하기 2 그죠? 자, 그래서 잘 보세요. F1과 F2는 크거나 같다의 관계였기 때문에 증거가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이 F2에다가 모음수를 얼마를 더했어요? 1을 더하면 F2라고 F2가 아닌 F2 더하기 1의 관계면 이제 증거가 없어지고 뿅하고 바뀌는 거죠. 그죠? 만약에 F3에도 똑같이 1을 더했다면 증거는 유지된 채로 이랬을 겁니다. 우리는 중복을 피하고 싶은 거잖아요. 중복을 피하고 싶으니까 얼마를 더해? 1을 더해서 중복을 빼버리는 거지. 중복을 빼버리는 거지. 자, 그럼 이제 무엇에 대응하게 되냐? 4, 5, 6에 대응하는 거 보이세요? 맨 마지막에 7, 8, 9에 대응하는 거 보이세요? 그럼 4, 5, 6, 7, 8, 9 몇 개로? 6개로 늘어난 것 중에 몇 개를 뽑아놔? 3개를 뽑아놔도 되는 거예요. 이겁니까? 자, 그러면 포인트를 어디다 둬야 되느냐? 증거가 몇 개 있었지? 2개 있었기 때문에 2개 있었기 때문에 내가
뽑을 수 있는 4, 5, 6, 7 4개 중에 몇 개가 늘어난 것처럼 보인다. 개가 늘어난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그러면 전형대수 학교 시험에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베이스로 FA1 크거나 같다 FA2 크거나 같다 FA3 크거나 같다 FA4 크거나 같다 F5 크거나 이렇게 되면 우리가 방금 푼 문제랑 똑같기 때문에 아무것도 저항스러울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밑에다가 6666부터 12, 12, 12, 12, 12까지 되겠구나. 그죠? 6부터 12까지 6, 7, 8, 9, 10, 11, 12 총 7개 중에 중복 활용해서 5개를 뽑으면 되겠군 하면 되는데 시험 문제에서 이제 이럴 때 군데군데 빵꾸를 낸단 말이야. 그럼 중복자하고 조합이 섞인 거죠. 근데 똑같다는 거예요. 원칙. 등호 개수만큼 플러스 1 플러스 2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뽑을 수 있는 게 원래는 몇 개였는데 7개였는데 플러스 1 플러스 2 등호 2개 있으니까 2개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등호의 개수만 콤비네이션 등호를 다 쓸어주면 됩니다. 이해하겠어요? 등호의 개수만큼 플러스 5. 7H5가 지금 9 콤비네이션 5가 아니라는 거고요. 이게 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일 때는 이게 맞지만 학교시험 문제에서 일부러 중간중간에 등호를 빼놓는다고. 빼놨을 때 개의치 말고 등호의 개수만 잘 세. 등호의 개수. 플러스 1. 내가 뽑을 수 있는 것들의 개수에서 2개만 더해서 5개를 골라내면 그냥 조합을 돼요. 이거겠죠? 내실 이거 나오면 반드시 맞추셔야 돼요. 이거보다 쉬운 방법이 없어요. 알겠죠? 하다가
봅시다. 자, 네 번째 챕터 제목은 이항정리입니다. 이항정리가 처음 배우면 양이 좀 많아요. 자, A 더하기 B의 상승 공식을 다시 한번 좀 돌아가 보는데, 이렇단 말이죠. 이거예요. 근데 A 더하기 B 상승의 공식 한글 어떻게 만들어지냐죠? A 더하기 B, A 더하기 B, A 더하기 B를 저기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거를 B1하고 B2하고 B3라고 볼게요. 구분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A의 상승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여기 있는 A하고 A하고 A를 택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A가랑 2차를 만들어. 그럼 이제 A 선택했으니까 여기서는 뭐 선택해야 돼? B3 선택해야 되는 거죠. B3 하나 놓고 그 A 선택해. B2 하나 놓고 그 A 선택해. B1 하나 놓고 A가는 1차를 만들어요. B2, B3죠? A관한 1차를 만들면 B1, B3. 그럼 남은 이제 B1, B2죠. B1, B2, B3. 근데 이거를 내가 문자를 이렇게 구분해서 그렇고 사실은 같은 B이기 때문에 짠, 짠, 짠 해서 몇 B에 3B가 되는 거고 이것도 B제곱, B제곱, B제곱이 되기 때문에 3B제곱의 A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비상식이 되는 거. 이제 이거를 뭐랑 연관 지을 거냐? 왜 생긴지를 어떻게 연관 지을 거냐 그러면 부분집합의 경우의 수하고 연관을 지을 겁니다. 자, B1, B2, B3의 부분집합은 총 몇 개 나오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8개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 아무것도 선택을 안 하면 무슨 집합이 나와요? 자, 공집합하고 이놈의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이거 뭐죠? 원소 하나짜리 B1, B2, B3 원소 2개짜리 B1, B1, B3 B2, B3 맞죠? 그러면 이게 왜 3B가 되느냐? 이게 하나, 이게 하나, 이게 하나 있기 때문이죠. 원소의 개수가 하나의 부분집합이 3개 있기 때문에 3B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3을 31이라고 바꿔도 되지 않겠어요? 3개 중에 하나지. 얘네도 마찬가지지. 둘 뽑은 거잖아. 이렇게 해서 3개 나온 거죠. 그럼 여기 있는 3도 32라고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A제곱 앞에 개수 1은 30이지 않을까? 2, 3승의 개수 1도 33이겠지. 이렇게 돼서 2항 항이 2개 있다는 뜻이에요. 숫자입니다. 항 2개의 거듭제곱에 관한 그 개수들을 정리해 놓은 것을 2항 정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항을 뭐 외우셔야 되는 것도 맞는데 조금 요령 있게 들여다보면 이런 거예요. 3x제곱 y라고 하면 x에 관해 몇 차입니까? 2차. 2차예요. y 관해서는 1차. 1차고 x와 y 관해서는 3차. 3차예요. 두 문자의 차수를 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a 더하기 b의 3차를 관찰해 봤을 때 이 a 더하기 b는 a와 b에 관한 1차잖아요. 그럼 1차를 3번 곱했으니까 여기 나오는 건 전부 a와 b에 관한 3차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a가 3개가 선택이 되면 b는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3대 0이니까 아까 암산이잖아요. 이 원칙이 되게 중요해요. a를 2개 선택하면 b는 하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3이 돼야 되니까 a가 하나가 되면 b는 2개가 필요하고 a가 없을 때 b가 3개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처음에 a를 3개 뽑자 b는 안 뽑을래 라고 해석을 하면 사용 가능한 b 3개 중에 아무것도 안 뽑아서 a 3승을 만드는 거예요. a 2개를 뽑자 b는 하나만 뽑고 그 횟수를 앞에다 써주시는 겁니다. b를 뽑은 횟수를. 왜냐? a 더하기 b, a 더하기 b, a 더하기 b가 있는데 실제로 b 한 번 뽑고 a 두 번, b 하나 뽑고 a 두 번, b 하나 뽑고 a 두 번 뽑았잖아. 내가 뽑을 수 있는 b가 몇 개 있었는데 3개 있었는데 3개 중에 하나밖에 안 뽑고 그 다음 이 자리도 b를 몇 번 뽑자? 한 번 뽑자가 되는 거예요. 화학 컨비네이션 2 해놓고 b가 두 번. 여기도 화학 컨비네이션 3. 그러면 얘네들을 이제 이 조합으로 표시된 얘네를 이항 계수라고 하고 얘는 지금 누구의 관점에 맞춘 거냐면 B의 입장에 맞춘 거예요. 그치? 그러면 A의 입장에 맞추는 것도 가능하죠. 가능하죠. A 3승은 A 3개 있는데 A 3번 뽑을래? A 2개 있으니 A 2번 뽑을래? 남은 한 번은 B 뽑고 A를 하나만 뽑자. 대신에 B를 2번 뽑아야 3차가 완성이 되겠지. A를 안 뽑으면 B만 3번 뽑으면 되잖아. 이런 얘기예요. 자, 2개 3이면 여기도 3. 여기가 2면 여기도 2. 여기가 1이면 여기도 1. 여기가 0이면 여기도 0.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이항경미의 일반항은 앞에 오는 것에다가 차수를 맞춰도 되고 뒤에 오는 것에다 차수를 맞춰도 돼요. 그냥 무한대로 맞추면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만약에 하자면 이런 식으로 쓰죠. 시그마 R은 0부터 3까지라고 했을 때 계수는 n 컨비네이션 R이라고 쓰고 앞에 있는 것을 또는 뒤에 있는 것을 합해서 몇 번 선택하면 되는데 n번 선택하면 되는데 얘가 만약에 R번 선택되는지 얘와 얘의 계수를 맞추면 우리 앞에서 n만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n 빼기 R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이해가 있어요? 지금 여기 n의 자리에 뭐 있어야 돼? 그렇지? 3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외우기를 외우시되 오늘 좀 뜻을 알고 그냥 외우셔야 돼요. R은 전부터 n까지 n 컨비네이션 R에 A하고 B 중에 B가 R을 어디다 맞추느냐가 중요하다고. A에 맞춰도 되고 B에다 맞춰도 괜찮아. 본인 편한 대로 맞추시되 뒤쪽에다 R을 맞추면 앞에는 합해서 n차가 나오면 되니까 뭐가 있으면 된다. n-1이 있으면 충분해. 요거를 이렇게 두시는데 나는 잘 안 써먹는다. 나는 이거 잘 안 써먹어.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 외우고는 계셔야 돼. 자, 그러면 보기 1번. 다음 식을 정리하라. A 더하기 B의 4승이 있죠? 맞습니까? 그럼 가장 먼저 뭐를 하느냐? 이거 A 더하기 B에 관한 1차를 몇 제곱 했으니? 4제곱 했으니 4차만 쭉 나와야 되지.
그럼 생각해. 4차식 몇 개 있을까? 몇 종류 있어야 될까? 네 종류. 네 다섯 종류일까? 종류. 5종류일까? 아 6종류. 6종류. 자, A와 B 합해갖고 뭐가 나오면 된다고? 4가 나올 거면 4대 0, 3대 1, 2대 2, 1대 3, 0대 4. 5개 하나? 이거 머릿속에 그려줘야 된다고. 얘를 보내준 거야, 원래는. A 4개, 이거 없음. A가 3개, 이가 하나. A가 둘, 이가 둘. A가 하나, 이가 셋. A가 없고, 이가 넷. 이게 전개의 요령이에요. 처음에 예비고일들 고등학교 상 가르칠 때 이것부터 가르치거든. 그래서 중요해요. 어떻게 보냐. 자, B의 입장에 맞추자면 넷 중에 없다, 넷 중에 하나, 넷 중에 둘, 넷 중에 셋, 넷 중에 넷. 이거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 어렵죠? 요령만 잘 숙지하세요. 몇 개, 몇 개. 그것만 잘 하시면 됩니다. 이 가셨지요? 이 갔어요? 네. 네. 67페이지 갈게요. 이항정리는 절대 추천해야 돼요. 3점짜리 문항이 나오든 4점짜리 문항이 나오든. 근데 아마 4점으로는 안 나올 거예요. 자, 1번 2x 더하기 x분의 1이 있는데 이것이 8차가 됐대. 자, 우리는 결과물로서 상수항도 찾아야 되고 x 4제곱도 찾아야 되고 x 제곱분의 1도 찾아야 됩니다. 근데 고민을 하는 게 뭐냐면 항상 이걸 외워서 막 대입을 하거든요. 근데 꼭 그래야 되냐 하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거든. 무슨 얘기냐면 허리항공이 두 가지 기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얘를 튼튼하게 외우신 다음에 대입해서 푸는 방법이 있고 핵심을 이해하고 푸는 방법이 있는데 그냥 생각해봐요. 앞에 있는 2x하고 x분의 1하고 몇 번, 몇 번 합해서 8번 선택하면 된다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럼 상상해봐요. 상수항 만들려면 얘는 선택할 때마다 차수가 하나씩 높아지고 얘는 선택할 때마다 차수 하나씩 낮아지잖아. 그럼 몇 대 몇으로 선택하면 상수항 나오겠어요? 몇 대 몇 선택하면? 몇 개 몇 개 선택하면? 4개 4개 선택하면 상수항 나오지 않겠어요? 아니 뭐 더해서 6번이면 생각해봐. 진짜 8대 0으로 선택했다고 진짜 몇 차 나와요? 8차잖아. 7대 1이면 9차예요. 5대 3이면 2차예요. 4대 4면 상수 그 뜻이에요. 됐어요 그러면. 8번 중에 4번 선택해. 무엇을? 2x를 4번, x분의 1을 4번. 답이에요. 이게 어려울 것 같으면 차라리 방정식을 풀어요. 자, 나는 4차를 만들고 싶어요. 2x를 a번, x분의 1을 b번 선택했다 칩시다. 그럼 관계식이 a와 b 합해서 몇 번을 선택해야 되고 아니 8번. 8번을 선택해야 되고 a는 선택할 때마다 1차가 올라가지만 b는 선택할 때마다 차수가 낮아진다는 거죠. 결과물이 몇 차였으면 좋겠어? 4차였으면 좋겠지? 연립해. 자, 연립하면 몇 대 몇? A 몇 개, B 몇 개? 6대 2죠. 6대 1로 선택하면 돼요. 8개 중에 6개 누구를? 2x를 6개, x분의 1을 2개. 계산하시면 x 선생님 개수가 나올 거예요. 이겁니다. 자, x 제곱분의 1. 몇 대면? 한 대면 되겠죠. 없으면 돼요. 8C3. 2x를 3번. 소리하면 답입니다. 제발 n-4라고 r 대입해가지고 뭐 투탑투탑 그거 좀 하지 말고 그냥 생각해. 어려운 거 아니야.
이것을 자, 2번 2x제곱 빼기 y 전체 십승이랍니다. 자, 2x제곱을 동그라미로 볼 거고요. 마이너스 y를 세모로 볼 거예요. 2x제곱과 마이너스 y의 이항 전개라고 했을 때 x 6개, y 7개 선택할 수 있게끔 뭘 해봐라 그러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x는 1차가 아니라 2차이기 때문에 선택할 때마다 더블이 되잖아요. 더블. y는 1차니까 선택은 개수만큼 오롯이 남죠. y를 몇 번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고 7번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고 x는 몇 번 선택해요? 3번 선택해야 된다. 하면 F 컨비네이션 3 이거를 2x의 제곱을 3 마이너스 y를 7 계산 못할까요? 할까요? 10시 3년 19, 8 3, 2, 1 얼마? 120 2의 3승 8 마이너스 4 그죠? 이게 다예요. 인형 용리 절대 어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요? 자, 기본 4-2번 똑같이 풉니다. x제곱이 있고 x승분의 a 전체 5승의 전개식이 있는데 x 5승분의 1의 개수가 640이래. 그럼 우리 x 5승분의 1 만들어야 되잖아. 그럼 또 고민해봐. 방정식을 풀어도 좋고 하나하나 해보는 것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몇 개 선택하면 분모의 오차가 나올까요? 2개, 3개. 여기 2개 하면 4차고 3개 하면 마이너스 9거든. 4-9가 하면 마이너스 5 나오는 게 맞죠. 그대로 조지면 돼요. 5개 중에 2개, x제곱이 2개, x3제곱의 a가 3개. 다음 개수만 신경 써봅시다. 5 컨비네이션 2는 10이거든요. a 3승이 개수죠. 자, a 얼마면 되겠어요? 3이면 되겠죠. 답이에요. 2번 ax 빼기 3y 제곱의 6승. 자, 이것의 전개식에서 x제곱 y 8승의 개수가 4860이래. 뭔 소리야 이게 씨발. x제곱의 y 8승 몇 번 선택할래? 그때면 2대 3은 되겠죠. 6개 중에 2개 ax가 2개 마이너스 3y 제곱이 4개 61은 요거 2는 15 a제곱 81 6840이래요. 아유 니네가 풀어요. 됐죠? 이해하세요? 쉽게 접근하셔야 쉽게 풀려요. 안 그러면 계속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다시 한번 자, x 더하기 1의 제곱 x 더하기 2의 5승 전체에서 x의 개수를 말하는. 이걸 이제 부분 전개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왜냐면 x 더하기 1이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1로 전개가 되고 뒤에 있는 x 더하기 2의 5승은 전개하기가 사실 만만치는 않죠. 그래도 이 x 더하기 2의 5승에서는 상수항부터 5차항까지 골고루 섞여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걔네들하고 얘네를 결합해서 우리가 찾고 싶은 게 x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분명 여기서 이 앞에 있는 괄호에서 2x를 선택할 때가 있을 거야. 앞에 있는 괄호에서 2x를 선택할 때가 있을 거야. 그럼 여기는 2x를 선택하면 여기는 뭐 선택해야 하나? 상수항을 선택해야만 곱했을 때 1차가 남지 않겠어? 케이스 1번이고 두 번째 1이라는 상수를 선택할 때가 있을 거야. 그럼 여기서는 몇 차를 선택해야? 1차를 선택해야 x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 따로따로 구하면 돼요. 자, 2x랑 곱해봅시다. 상수를 만들고 싶네요. x 선택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거죠. 뭐만 선택해야 돼요? 2만 5번 선택해야 되지.
5번 중에 5번 x는 선택 안 하고 2번 5번 선택했네요. 자, 여기서 1을 선택해요? 여기서는 몇 차? 1차. 1차니까 말 그대로 x를 몇 번? 한 번 선택하면 상수를 몇 번? 네. 그래요. 1번 곱하기 5번 중에 한 번은 x, 2는 4번. 자, 이 두 개를 더하면 x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죠. 얘는 2번. x 더하기 1과 x제곱 빼기 3y 2y 10승의 정계식에서 x 15 y 3승의 개수. 자, 또 고민 한번 해봅시다. 예의 선택지는 x라고 1 둘 중에 하나밖에 없죠. 여기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보시면 여기에 y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y가 몇 번 선택해야 돼? 3번 선택해야 돼. y가 3번 선택되면 자동으로 x제곱은 몇 번? 7번이잖아. 그럼 x제곱이 7번이면 14개 선택되는 거죠. 내가 1하고 만나갖고 15수는 못 만들어요. 얘는 선약이고 반드시 뭐랑? x랑 결합을 해야 되겠죠. x랑 10번 중에 7번? 7번 x제곱이 7번 마이너스 2y가 3번 이렇게 결합이 되면 이거 원하는 거 충분히 네, 기본 전개를 굉장히 좀 쉽게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제가 계속 고전합니다. 70페이지 2학기 예수의 성질. 자, 별표를 한 5만 개쯤 치시고요. 이 부분도 한 번에 공부 끝냅시다. 쉬우니까. x의 n승의 전개를 한 뒤 그것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변형거를 만들어내고 되게 많은 문항들을 풀 거거든요. 생각하세요. 1 더하기 x의 n승이니까 전체적으로 몇 차가 n차가 나와야 돼요. n차가 나오고 오름차수는 쓸게요. 자, 그럼 오름차수니까 얘를 한 번 선택하면 얘를 몇 번 선택해야 돼요? n번 선택해야 되죠. nc 제로 1이 n번, x가 0번부터 출발해요. nc 제로 1이 n번, x가 0번. 그럼 그 다음은 n 컨비네이션 하나, 1은 하나 줄어야 되고 x 하나. 그 다음에 n 컨비네이션 2번, 1에 n-2개, x가 2개. 가다 보면 n 컨비네이션 n, 1은 없고 x가 n번 이런 거거든요. 쓰다 보니까 뭐가 불편한 것이 앞에 1이 있기 때문에 1의 거듭제곱은 전부 안 써도 괜찮은 거잖아. 그러면 다시 쓸게요. 1을 무시하고 쓰면 nc0의 x 0승, nc1의 x 1, nc2의 x가 2, nc3의 x가 3, ncn의 x가 n승. 자,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쓰면서 읽어지고 생각대로 쓸 수 있게끔 설명했다고 생각하거든요. 1의 거듭제곱은 무시해도 괜찮고 x의 거듭제곱만 이거랑 일치해서 쓰면 되는 거잖아. 이해하겠어요? 만약에 이제 시그마로 쓴다면 이런 스타일로 써야 되겠죠. r은 0부터 n까지 nc 안에 넣고 x에 안 쓰기 이런 식으로.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걸 보고서도 이거 1 더하기 x n승인데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가봅니다. 증식은 종류 몇 가지? 두 가지가 있어요. 뭐라고? 항등식하고 방정식인데 지금처럼 전개는 항등식이에요. 항등식이기 때문에 뭐를 할 수 있냐? 양변의 x에 내 맘대로 아무거나 대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x에 1 대입합니다.
좌변 x일 테니까요. 자, 좌변은 2n승으로 출발. 그러면 nc0, nc1, nc2, nc3, nCn. 자, 그럼 이제 이게 무엇에 대한 증명이 된 거냐? nc0는 공집합의 경우의 수, nc1은 원소 1개짜리 부분집합의 개수, nc2는 원소 2개짜리 부분집합의 개수, 땡땡땡, nCn은 원소 n개짜리 부분집합의 개수. 그러면 집합의 원소가 n개면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승계 맞습니까? 그것에 대한 증명이에요. 2의 n승, nc0, nc1, nc2, nc3, ncn 이것을 부분집합의 총 개수라고 기억하십시오. 부분집합의 총 개수라. 외워야 돼요. 이거는 정문의 증정에서. 자, x의 마이너스 1한 대입해 봅시다. x의 마이너스 1을 대입해요. 1 빼기 빼기 1은 n승이니까 좌변은 뭐예요? 0이죠. 우변 nc0는 살아있는데요. nc1의 x는 x가 홀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살아있어요. 근데 x의 제곱은 짝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없어집니다. 함승은 다시 살아있죠. 맨 끝에가 플러스가 살아있느냐 안 살아있느냐는 아무도 몰라요. n이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모르니까. 이해갑니까? 자, 그래서 이항 계수들이 짝수 번째, 홀수 번째 교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나눠 가지고 있죠. 자,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이 상태에서 두 개를 더합니다. 두 개를 더해요. 자, 두 개를 더하면 좌변은 2의 n승이 오고요. 우변 nc1 털리죠? nc3 털려요. nc5 털리겠죠. 그럼 nc0, nc2, nc4 같은 애들이 끝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지만 두 개씩 모이죠. 2의 n-1승이 됩니다. 그러면 원소의 개수가 짝수개인 부분집합은 총 개수의 아니라는 거죠.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가 2의 n승계였기 때문에 2의 n승을 우리가 뭘로 나눴어요? 2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짝수개인 부분집합의 개수는 부분집합의 총 개수의 절반을 가지고 있나요? 자, 그러면 두 개를 뺐을 때도 가정을 우리가 해보면 이번엔 n 컨비네이션 짝수들이 없어지죠. 짝수들이 없어지고 홀수들이 살아남지. 홀수들이 몇 개씩 살아나는 거야 또? 또 두 개씩 살아남죠. 따라서 양변을 또다시 2로 나누면 똑같은 2의 n-1승이 되면서 nc1이 살고 nc3이 살고 nc5가 살고 얘네도 총개수에 얼마를 가져가는 거야? 2분의 1을 가져가는 거죠. 양념과 후라이드처럼 반반 가져가는 거야.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8 컨비네이션 0, 8 컨비네이션 2, 8C에 4, 8C에 6, 8C에 8을 물어봤는데 이건
이걸 다 계산하고 있으면 전부 의미가 없다는 거야. 8C0, 8C2, 8C4, 8C6, 8C8이면 8 콤비네이션 짝수잖아요. 그러면 원소 8개짜리 부분집합은 원소 8개짜리 집합의 부분집합의 총 개수는 2의 8승계잖아요. 그 2의 8승의 절반이니까 정답은 2의 7승 이렇게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리딩이 가능하셔야 바로 쓸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맨날 계산하고 있어. 그게 아니에요. 계산하려고 배우는 게 아니라 계산 건너뛰려고 이러는 정도는. 이해가겠어요? 지금 우리가 정리한 내용이 70페이지 하단부 빨간색 박스 안에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별표 5만 개 치셔야 되고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입니다. 71페이지로 갈게. 시간이 한 5분 정도 더 있으면 좋겠는데. 자, 보기 1번 10 콤비네이션 1, 10 콤비네이션 2, 10 콤비네이션 3, 땡땡땡 10 콤비네이션 10. 리딩이 자연스러워야 돼요. 10개 중에 1개를 선택할게, 10개 중에 2개를 선택할게, 10개 중에 10개를 선택할게. 그 이야기는 부분집합을 만들겠다 이런 건데 아쉽게 뭐가 하나 빠졌죠? 누가 없어요? 공집합이 없죠. 10 콤비네이션 제로. 부분집합의 총 개수는 아마도 원소가 10개니까 2의 10승계일 거란 말이에요. 1024개인데 거기서 공집합이 빠졌으니 정답을 1023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자, 2번 10 콤비네이션 1 빼기 10 콤비네이션 2 더하기 10 콤비네이션 3 빼기 10 콤비네이션 4 땡땡땡 뿔박 뭐 하고 있어? 그대로 막 부호가 바뀌고 있잖아. 어디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돼? 이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에서 힌트를 얻어야 돼. 그러면 0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10C에 0 빼기 10C에 1 더하기 10C에 2 빼기 10C에 3 이런 애들인데 보면 n 콤비네이션 짝수에서 부호가 플러스죠. 분명 10 콤비네이션 10으로 끝났을 거란 말이야. 근데 10C에 1 빼기 10C에 2 10C에 10을 뺐으니 이것 전체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좌변으로 간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 결과물은 100% C 콤비네이션 0하고 똑같을 거 아니에요. 정답 얼마인 거예요? 1이겠죠. 자, 보기 2번 NC0, LC1, 땡땡땡, NCN 부분집합의 총 개수 맞죠? 2의 n승 해서 얼마 나와야 돼요? 128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얼마인 거예요? 7인 겁니다. 보기 3번 10C에 0, 10C에 2, n 콤비네이션 짝수네. 부분집합의 총 개수는 2의 10승계인데 n 콤비네이션 짝수가 절반, n 콤비네이션 홀수가 절반이라고 했죠. 각각 2의 9승, 2의 9승 나눠 가지면 되겠죠. 이해가 있어요? 이게 가장 기본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72페이지만 하고 끝낼게. 이게 뒤에 연습 문제도 봐줘야 될 게 되게 많거든요. 자, 기본문제 4-4번의 1번 수능 썩은 문제인데 여러분들 어머님들이 보셨을 수도 있어요. 2000보다는 NC1, NC2, 땡땡땡, NCN이 크고 그것보다는 3000이 작대. 근데 NC1, NC2, 땡땡땡, NCN이 부분집합의 총 개수 공식하고 비슷하죠. 뭐만 빠져 있어요? NC0 공집합만 빠져 있는 상황이죠. 그 부분을 2의 n승 빼기 1로 고쳐도 괜찮죠. 가운데 토막을 2의 n승 빼기 1로 고치면 n이 12면 1024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모질라요. 11이 되면 2048이 될 거거든요. 12가 되면 4000 얼마나 나오나요? 가능한 n은 1밖에 안 되는 거죠. 아니 11밖에 안 되는 거죠. 자, 2번 시그마 n은 1부터 30까지 시그마 n은 1부터 n까지 NCM의 값을 구하여라. 등비수열하고 가끔 어울려서 이렇게 나오니까요. 정리를 잘 하실 줄 아셔야 되는데 자, n은 1부터 30까지의 시그마가 있고 m은 1부터 n까지 n 콤비네이션 m입니다. 자, 시그마 n은 1부터 30까지를 그대로 두시고 이 안에 있는 걸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n 커밋은 1이 나오죠. 서로 다른 n개 중에 한 개를 선택해서 부분 집합을 만들겠다. 그 다음은 n 커밋은 2가 나올 거예요. 2개 선택하고 NC에 3이 나오면 3개 선택하고 NC N이 나오면 N개 선택하고 결국 얘는 또 부분 집합의 총개수가 유사하나 뭐가 빠져있는 상황이야? NC 재료가 빠져있는 상황인 거지. 그럼 뭐라고 줄 수 있어? 2n승 빼기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시그마 성질에 의해 n은 1부터 30까지 2의 n승은 따로 계산을 해주고 1이라는 항이 1번부터 30번까지 총 30번이 나오니 등비주의 합공식을 써주셔야 돼요. 공비 2 빼기 1의 첫 번째 항 2, 공비 2의 항의 개수 30승 마이너스 빼기 30 공비 정리를 하시면 정답입니다. 네? 3번 자, 99 컨비네이션 50 더하기 99 컨비네이션 51 더하기 99 컨비네이션 52 더하기 99 컨비네이션 99인데 이것은 99 컨비네이션 50 아래쪽에다 99 컨비네이션 49를 써도 괜찮겠죠? 그 다음 99 컨비네이션 50을 아래쪽에다가 99 컨비네이션 48을 써주고 99 컨비네이션 47을 써도 괜찮아요. 99 컨비네이션 0까지 올 수 있는 거거든요. 1대1로 대응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덩어리랑 이 덩어리 전체는 같은다고 했잖아요. 똑같은 거를 만약에 더하면 99C의 0에서부터 49, 50, 51, 52, 99까지 가니까 원소가 99개인 부분 집합이 99개인 집합의 부분 집합의 총개수죠. 두 개를 합한 결과는 이게 99승일 거고 그걸 반반 가져갔으니 얘는 이게 98승이라고 봐도 되겠지. 이 부분은 2의 98승이고 옆에 보면 로그 2 취해져 있죠? 그럼 얼마만 내려오면 98만 내려오면 되는 거지. 안 어렵죠? 이 정도는 절대 어렵지 않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80만 사람들 모이는 거 하죠. 수고하셨고 원석 프린트 이 4단 2학년을 좀 드려야겠네. 첫째는 분명 정리랑 구분 정리, 유형 정리, 그 다음에 RPM. 그다음에 PM은 다 풀어요, 이런 정리? 아니요? 해야 될까요? 네, 페이지는 지금 해드릴게요.